사랑하는 벗이여, 오늘도 평안하신지요? 우리는 살면서 종종 남의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인색하다, 저 사람은 독하다 하며 섣불리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깊고 푸른 바다 같은 마음이 숨겨져 있을 때가 있지요. 오늘은 한평생 구두쇠 소리를 들으며 살았던 어느 아버지의 뒤늦게 밝혀진 바보 같은 비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 고향 장터에는 소금장수 최영감이라 불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최영감님은 어찌나 지독한 구두쇠인지 동네 강아지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한여름 땡볕에 소금을 팔러 다니면서도 10원짜리 하드 하나 사 먹는 법이 없었고, 런닝 셔츠는 구멍이 나서 살이 훤히 비치는데도 기어이 꿰매 입으셨지요. 그뿐입니까? 신발은 또 어떻고요? 뒤꿈치를 구겨 신어 가 달아 빠진 검정 고무신을 10년이 넘도록 신고 다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제발 그 신발 좀 갖다 버리세요.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하고 소리쳐도 영감은 "아직 멀쩡한데 왜 그러냐? 땅이 닿아야 사람이 건강한 법이다." 하며 허허 웃어 넘길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이 "너희 아버지는 돈을 갈퀴로 긁어모으면서 왜 저렇게 사시냐?" 라고 물을 때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야. 가족을 위해서도 쓸 줄 모르는 지독한 사람이지. 그렇게 세월은 덧없이 흘러 최영감님은 병석에 눕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아들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아버지가 평생 보물단지처럼 끼고 살던 낡은 나무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분명 이 안에 아버지가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돈다발이나 땅 문서가 들어있겠지.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열고 괴짝 뚜껑을 열어 젖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안에는 돈다발은커녕 누렇게 바랜 낡은 공책 몇 건과 다 달아빠진 몽당 연필 몇 자루만이 덩그러니 들어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평생 궁상 떨며 모은 게 고작 이거야? 아들은 허탈함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화가 나서 공책을 바닥에 패대리 치려다가 문득 표지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상장부. 옳지, 그러면 그렇지. 아버지가 돈을 빌려주고 안 받은 게 있구나. 이거라도 챙겨야겠다. 아들은 급하게 장부를 펼쳤습니다. 장부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사람들의 이름과 빌려간 돈의 액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쌀가게 김씨, 쌀 2가마값, 국밥집 과부댁 급한 수술비 50만 원, 건너마을 박서방 아이 등록금 30만 원. 합쳐보니 꽤 큰 돈이었습니다. 아들은 당장 돈을 받아내리라 마음먹고 장부를 옆구리에 낀 채 집을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시장통 국밥집이었습니다. 국밥집 주인은 남편 없이 홀로 아이 셋을 키우는 과부댁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아버지가 남긴 장부를 보니 50만 원 외상이 있더군요. 갚으셔야죠." 아들의 퉁명스러운 말에 국밥집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더니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최영감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돈이라니요. 영감님께서는 3년 전 제 막둥이 아들이 아파 병원비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를 때 이 돈을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주머니가 전한 최영감님의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보게, 이건 빚이 아니네. 내 저승 갈 때 노잣돈 미리 맡겨두게 셈칠 테니 나중에 내가 죽어든 국밥이나 한 그릇 뜨끈하게 말아주게. 그걸로 퉁치세." "네? 그게 무슨..." 이상한 예감이 들어 아들은 건너마을 박서방네로 뛰어갔습니다. 박서방 역시 아들의 손을 잡고 통곡을 했습니다.
최 어르신은 제 아이 등록금을 내주시면서 자네가 농사지어 갚으려면 총생 걸릴 테니 대신 자네 밭에서 나는 옥수수나 매년 여름을 좀 갖다 주게 하셨습니다. 그 뒤로 매년 옥수수를 드렸는데 그게 다 갚은 거라고 하셨는데요. 아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시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낡은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사람들의 이름과 액수 옆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고 아버지가 목낭연필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국밥 한 그릇으로 완불, 여름 옥수수로 완불, 따뜻한 마음으로 완불. 그것은 돈을 받기 위한 외상장부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들이 미안해하지 않도록 마음의 빛을 탕감해준 기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혹여나 자식들이 나중에 빚독촉을 할까봐 미리 완불 처리를 해두신 것입니다. 장부의 맨 뒷장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소금을 팔았지만 내 인생은 짜지 않았다. 이웃들이 있어 내 삶은 늘 달콤했다. 내 자식들아, 나는 너희에게 돈을 남기지 않는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덕은 베풀수록 쌓이는 법이니 부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부자가 되어다오. 아들은 낡은 장부를 가슴에 품고 꺼이꺼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입었던 구멍난 러닝 셔츠는 구두쇠의 상징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당신의 살을 깎아 베푼 거룩한 헌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달아빠진 고무신은 이웃의 아픔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던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아버지의 신발을 버리지 않고 깨끗이 닦아 안방 가장 높은 곳에 모셔두었습니다. 그리고 삶이 힘들거나 욕심이 생길 때마다 그 고무신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사랑하는 벗이여,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가심에 어떤 파도를 일으켰습니까?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재물로 사람의 성공을 가늠하곤 합니다. 하지만 최 영감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진정한 유산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가슴 속에 새겨진 따뜻한 기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공자님께서는 기소불욕 물시어인, 즉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하셨습니다. 최 영감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가장 힘들 때 바랬던 그 손길을 남에게 먼저 내밀었습니다. 당신의 삶도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자 달콤한 옥수수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이 베푼 작은 친절과 배려는 하늘의 장부에 고스란히 축복으로 적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 장부에는 무엇을 기록하시겠습니까? 받을 것을 계산하는 뺄셈의 삶보다는 베풀고 나누며 행복을 채우는 덧셈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낡은 괴짝 속의 바보 장부처럼 당신의 인생도 훗날 누군가 열어보았을 때 향기로운 덕의 향기가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